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나무의 로라 모듈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로라 모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로라 모듈은 로라완 스택을 올려서 로라완과 완벽히 호환성 있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칩의 마이와이 스택을 로라 하드웨어에 포팅한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게이트웨이나 서버 없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로라 모듈입니다. 기존의 로라완은 고가의 게이트웨이 장비와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자체 서버를 구성하여 과금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현한 것에 반하여 마이와이 스택은 과금이 필요 없고 게이트웨이나 서버가 없이 단말기끼리 통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물론 게이트웨이나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할 수도 있으며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무의 로라 모듈은 보안 관련 국내 키사 인증을 득하였으며 모듈 자체의 크기를 상당히 소형화하여 여러 시스템에 보다 효율적인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택을 포함한 펌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GPIO와 주변 장치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저희 모듈이 장착된 데모보드입니다. 데모보드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저희 모듈의 UART를 USB로 변환해줄 USB to UART 칩이 있고 저희 모듈이 3.3V로 동작하므로 USB에 5V를 3.3V로 다운시켜줄 수 있는 LDO 하나를 적용하였고 그 외에 저희 모듈에서 유저 디파인으로 사용 가능한 포트들을 외부에 스루홀로 만들어 유저가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칩 안테나를 적용하고 모든 포트를 스루홀로 만든 데모보드도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한 포트를 포함하여 사용이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PC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라는 무료 툴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 나무가 제공하는 소스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관련 장비로는 제이링크, 파워디버거, 아트멜 ICE 등이 있어서 다운로드 및 디버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칩 전용 장비였던 엠피랩 ICD나 엠피랩 ICE, 피킷5 등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피킷5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로서 저희 모듈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툴로는 엠피랩 IP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스코드가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환경에서 개발되어 디버깅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이링크 툴을 이용하여 저희 데모보드를 디버깅이나 다운로드하는 모습입니다. 데모보드의 USB는 전원 입력을 위하여 연결한 것이고 디버깅이나 다운로드를 위하여 제이링크 툴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PC 툴로는 무료 다운로드한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 저희 나무에서 제공한 소스코드를 올려 사용합니다. 자, 이제 저희 데모보드 넉 대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통신의 기본 토폴로지는 코디네이터 하나에 여러 개의 엔드노드가 붙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엔드노드끼리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좌측 끝에 하얀 케이블을 코디네이터로 하고 나머지를 엔드노드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데모보드들은 각각의 터미널 창을 활성화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테라톤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의 환경 세팅은 115,200bps에 8비트 패리티 없음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데모보드들을 모두 하드웨어 리셋했을 때 보여지는 초기 화면들입니다. 각각의 데모보드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순서대로 리셋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되었을 때의 초기 화면은 간단하게 모듈의 정보와 헬프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NVMe 메모리가 폴스라고 표시되는데 이것은 NVMe 메모리, 즉 EEPROM에 저장된 내용이 없을 때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모듈이 생산된 후 처음 리셋이 된 상황이라서 저장된 세팅값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모든 명령은 AT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와 엔드노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롤이 없으므로 어느 것 하나를 코디네이터로 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왼쪽을 코디네이터로 하기 위하여 AT=S를 입력하시면 네트워크를 스타트하게 되고 이것의 롤이 코디네이터가 됩니다. 코디네이터가 정해지면 다른 것들은 모두 엔드노드가 됩니다. 보신 것과 같이 AT=2를 입력하면 테스트 메시지로
1, 2, 3, 4, 5를 브로드캐스팅으로 보내게 되는데 엔드노드가 브로드캐스팅한 메시지는 코디네이터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엔드노드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신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세팅은 채널, 팬 아이디, 스프레드 팩터의 세 가지로 이 값이 모두 같아야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데모 보드들은 초기 값으로 세 가지의 값이 모두 같으므로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코디네이터 하나만 세팅하면 엔드노드의 브로드캐스팅을 다른 엔드노드는 받지 못하고 오롯이 코디네이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엔드노드들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조인이라는 과정으로 코디네이터와 정보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조인된 엔드노드는 코디네이터와 같이 다른 엔드노드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에 조인하려면 코디네이터가 조인을 할 수 있도록 프로텍션을 해제해야 하는데 코디네이터에 AT=Q를 입력하면 LPS 스타트가 되고 이는 로라 프로텍션 셋업이 활성화되어 엔드노드의 조인을 허락하여 최대 16개까지의 엔드노드와 조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조인하려는 엔드노드에 AT=J를 입력하면 코디네이터에서 비콘 신호를 브로드캐스팅으로 보내게 되고 모든 엔드노드들이 비콘 신호를 받지만 요청한 엔드노드하고만 조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T=9는 자신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각각의 데모 보드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 20, 팬 아이디가 ABCD, 스프레드 팩터가 7로서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듈은 채널, 팬 아이디, 스프레드 팩터 이렇게 세 가지가 같아야만 서로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AT=0는 자신의 네트워크 정보를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현재 네트워크에 자신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듈 안에 있는 시큐리티 칩에서 가지고 온 고유한 아이디를 어드레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두 자리와 끝 두 자리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집니다. 숏 어드레스는 코디네이터가 조인된 순서로 값을 정해서 배포하는데 코디네이터는 항상 제로 값을 가집니다. 이후 조인된 순서로 100번, 101번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고 인덱스 넘버 역시 코디네이터에 조인된 순서로 0, 1, 2로 순차적 발행을 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 정보를 보면 어드레스 1에코가 어드레스 100번을 발행받아서 코디네이터에게 붙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에코는 숏 어드레스 0번인 F에코 코디네이터에게 붙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인하지 않는 초기 상태의 엔드노드들의 숏 어드레스는 FFFF이고 연결된 정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AT=1은 테스트 명령어로 1, 2, 3, 4, 5를 브로드캐스팅으로 전송하는 명령어입니다. 코디에서 보낸 1, 2, 3, 4, 5를 나머지 각 엔드노드들이 브로드캐스팅으로 전부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디에 조인한 엔드노드는 코디와 같은 권한으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조인하지 않은 다른 엔드노드들이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인하지 못한 엔드노드가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코디와 조인한 엔드만 수신이 가능합니다. 즉, 코디와 조인된 엔드노드가 브로드캐스팅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 같은 네트워크상의 엔드노드들은 수신이 가능하지만 조인하지 않은 엔드노드가 브로드캐스팅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 코디네이터와 조인한 엔드노드만 메시지 수신을 하고 조인하지 못한 엔드노드들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브로드캐스팅과는 달리 특정한 하나와 통신을 하려면 서로 간의 어드레스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코디네이터의 조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정한 하나와의 통신은 유니캐스트 전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AT=2를 입력하면 인덱스 값을 물어보고 초기에 초인된 순서대로 발행된 인덱스 넘버에 따라 원하는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인덱스 값을 가진 모듈에 한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유니캐스트 전송은 6, 7, 8, 9을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T=3을 입력하면 숏 어드레스로 유니캐스트 전송을 할 수 있고 코디로부터 부여받은 숏 어드레스 정보인 100을 입력하면 숏 어드레스 100번인 모듈에만 6, 7, 8, 9을 전송합니다. 이외의 테스트 명령어 중 AT=4를 입력하면 1초에 한 번씩 브로드 캐스팅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전송하는 횟수를 카운트하여 메시지의 카운트 값을 전송하게 됩니다. AT=5는 인덱스 0에 6, 7, 8, 9을 1초마다 한 번씩 유니캐스트 전송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횟수를 카운트하고 카운트 값을 데이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다시 AT5를 입력하면 전송을 멈춥니다. 유니캐스트는 전송받은 모듈이 에크 신호를 다시 보내고 유니캐스트 전송한 모듈은 에크 신호를 받아서 유니캐스트 석세스 메시지를 뿌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RSSI 값은 수신 메시지의 신호 세기를 나타내는데 현재 데모 보드에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서 -80에서 90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AT-니콜-B를 입력하면 프로토콜 전송 모드를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스타트 메시지의 길이 값으로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스타트 길이를 3으로 하고 값을 1, 3으로 엔드의 길이를 3으로 하고 이 값을 QWE라고 세팅을 했다고 하면 이후 AT-니콜-D로 프로토콜 입력 모드로 진입한 다음에 입력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 데이터 값을 계속 버리다가 처음에 세팅 값인 1, 2, 3과 중간에 이미 이 값 최대 109개까지 그리고 엔드 값으로 QWE가 입력되면 1, 2, 3과 QWE를 포함한 중간 값을 브로드캐스팅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AT-니콜-A를 입력하면 에코 모드를 토글할 수 있는데 에코 모드를 끌 경우 전송받은 데이터 값만 표시되므로 파싱이 편리하게 됩니다. 현재는 프로토콜 전송 모드라서 명령어 입력이 되지 않는데 프로토콜 전송 모드는 S를 3번 입력하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AT-니콜-4를 입력하여 1초마다 브로드캐스팅 테스트 메시지를 전송을 하도록 하고 전송받은 메시지 형태를 보면 RSSI 값을 포함한 여러가지 기본 세팅 값이 메시지로 표시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파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으로는 에코 모드가 켜져 있는데 AT-니콜-A를 입력함으로 인하여 에코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메시지를 얻어오거나 파싱이 편리하도록 메시지 송수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공된 소스코드를 직접 수정하여 초기 세팅 값을 변경하거나 송수신된 메시지에 의하여 동작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AT-니콜-H를 입력하면 헬프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명령어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AT-니콜-Z는 6마이크로 전류 소모의 슬립 모드로 진입한 후 1분 후에 자동 웨이크업하는 명령어입니다. AT-니콜-U는 원하는 값을 브로드캐스팅으로 전송하는 명령어입니다. AT-니콜-U를 입력한 후에 원하는 값을 헥사 포맷 형태로 최대 115바이트까지 입력하고 엔터 값인 0x0D를 입력하면 입력된 헥사 값을 브로드캐스팅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에코가 꺼진 상태에서도 AT-니콜-U 입력 후에 원하는 값을 입력 후 엔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에코를 켜고 끄는 것은 AT-니콜-U 입력의 데이터 전송과는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AT-니콜-U 명령어 입력 후 첫 데이터는 0xFF이면 안되고 중간값의 0xFF는 연속해서 3개 이상 입력하면 안됩니다. 또한 115개를 초과한 값은 무시되고 0x0D가 와야 전송이 되고 끝이 납니다. AT-니콜-H를 입력하여 나온 헬프 메시지 중에서 AT-니콜-G를 보면 리피터 모드를 토글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니콜-G를 입력하면 리피터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로라 모듈은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팅으로 메시지를 수신하면 1홉을 가지고 다시 브로드캐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나 이더넷 등과 연결 가능한 곳에 저희 모듈을 하나 두어 코디네이터로 롤을 할당한다고 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T-니콜-S 명령어로 코디네이터가 된 것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주변에 조인 등을 하지 않은 기본 엔드 노드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선 2개는 통신 범위 안에 있다고 하고 통신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 엔드 노드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거리가 먼 경우일 수도 있지만 중간에 산이나 건물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통신 범위 안에 있는 엔드 노드들은 코드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모두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등으로 통신이 되지 못하는 엔드 노드가 있다고 하면 장애물을 피하여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또 다른 엔드 노드를 하나 가져다 놓아서 메시지를 중개하여 처리하는 리피터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리피터는 조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엔드 노드와 같이 코드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는 있지만 통신 장애 지역에 엔드 노드가 보낸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코드에 재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 지역의 엔드노드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받아서 재전송할 수 있도록 리피터 역할을 하는 엔드노드는 반드시 코디네이터와 조인을 하여야 합니다. 리피터 역할을 하는 조인된 엔드노드는 코디네이터의 메시지도 받고 다른 엔드노드의 메시지도 받아서 재전송을 하므로 원하는 리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리피터 역할을 하지 않는 엔드노드는 리피터 기능을 꺼서 재전송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홉을 가지고 재전송을 하기 때문에 리피터가 아닌 엔드노드가 리피터보다 먼저 재전송을 하게 되면 리피터가 재전송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무로라 모듈에 대한 간략한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헬프 메시지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의 사항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 나무 전화번호 02-6299-5252로 직접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